안녕하세요.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지난 28일이죠.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목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화를 왜 굳이 발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독한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담화 내용을 요약한다면 집값 상승이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로 인식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편법 증여로 국세청이 앞으로 세무조사를 특별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법 증여를 통해서 탈세하는 협의자들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지속적으로 설파를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급에 관계없이 오로지 투기 문제에 인식하고 있는데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가요, 지난 2019년도에 비하면 무려 20% 이상이 감소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주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급의 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요, 공직자 투기 의식 사례 21건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직자가 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투기꾼은 말이죠,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암적인 존재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거 공직자들 잡아내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말이죠, 부동산 대책을 26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책 실패인데, 정부는 정책 실패를 했지만 반성의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국민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 세력들을 때려잡아야만이 주택가격, 즉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정부 혼자서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홍 부총리는 현 집값이 고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급락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안 오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집을 사지 말라고 호소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반시장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훗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측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여기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역기능이 발생했을 때 역기능의 어떤 보완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복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침체기가 있으면 반드시 하락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했는데요. 사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온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9년 외환위기 때
여러분 18.2%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9.0%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외환위기 수준의 강력한 외부 충격이 온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정부가 말이죠. 임대차 3법을 마련하는 것도 화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1년 동안 서울 집값은 21.8%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울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셋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셋값이 무려 27.2%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법 시행 직전 1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3.5배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물론 1주택 소유자들도 보유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통의 늪에 빠진 꼴이 됐습니다. 특히 말이죠. 수도권 지역 중에서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요. 사실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걸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값의 매매 가격은 2억 수도권에 보면은 2억 5천인데 전세는 2억 3천입니다. 갭이 2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법인들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는데요. 그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매매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집을 안 산 거예요. 계속 10년 동안 전세 산 건데 이제 와서 집값이 2억 5천짜리가 5억이 되다 보니까 2억 3천에 전세 산 사람들은 지금 분통이 터지고 말이죠. 화병이 난 거 아니에요. 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지난 7월 달에 만든 임대차 3법으로 말이죠.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었다고 말이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예. 잘못을 모르는 집권 여당의 역주행 정책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 4년을 6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줄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 폭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말이죠. 엄포를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실 정책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과격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완화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82.5% 세금을 부담해야 되니 누가 양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즉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주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시장 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신시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만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